저녁 6시 전에 식사 끝내고 밤새 물만 마셨는데 아침 공복 혈당 155. 더 답답한 건 병원에서 식단 관리 잘하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74세 김순자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혈당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연속 혈당 측정기로 24시간을 추적했더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부터 혈당이 쭉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원인을 찾고 나서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40mg 떨어졌다는 겁니다. 30년간 혈당 조절과 수면 리듬을 연구하면서 수천 명을 만났는데 김순자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 그런데 대부분 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 그 실수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2주 안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정말 열심히 관리했는데 아침 혈당이 도무지 안 떨어지는 경험. 댓글로 여러분의 공복 혈당을 남겨주세요. 김순자 74세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박사님, 저는 정말 이 정도로 조심했는데 왜 높을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손에 들고 있는 혈당 수첩을 보니 3년 동안 빠짐없이 기록하셨더라고요. 저는 김순자님께 단 하나만 질문했습니다. 저녁에 뭘 드시나요? 현미밥이요. 그리고 나물 반찬이랑 국 한 그릇이요. 그럼 반찬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이랑 생선조림 주로 해 먹어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일주일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밤 10시까지는 110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새벽 3시부터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더니 아침 6시에는 155를 찍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원인은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30분 동안 뭘 하느냐였고, 세 번째는 자는 자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만 바꿨더니 2주 후 김순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공복 혈당 115, 무려 40mg이나 떨어진 겁니다. 김순자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3년 동안 고생한 게 2주 만에 해결됐어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김순자님의 혈당을 40mg 낮춘 그 3가지가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우리 몸은 아침을 준비하며 간에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서울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전단계 환자 238명을 3개월간 조사한 결과 그중 67%에서 새벽 시간대 혈당이 평균 18mg씩 상승했습니다. 이게 새벽 현상입니다. 김순자 74세님도 정확히 이 시간대에 혈당이 치솟았어요. 문제는 저녁을 너무 일찍 먹고 간식도 안 드시면 공복 시간이 14시간 이상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굶주림 상태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더 많은 당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두부 반모나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시면 이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새벽에 몸이 유난히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르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새벽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더 역설적입니다. 밤중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겁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대규모 역학조사 보고서를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52%가
이 소모의 효과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김순자님은 저녁 식사 후 밤 9시에 운동을 하셨어요. 동네를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셨는데 이게 오히려 밤중에 저혈당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쯤 혈당이 70까지 떨어졌다가 몸이 놀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확 올린 거예요. 저녁 운동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만 하셔야 합니다. 혹시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거나 악몽을 꾸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밤중 저혈당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혈당이 떨어지면 아드레날린을 급하게 분비해서 혈당을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악몽이나 식은땀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입니다.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새 분비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수면센터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43%나 더 높았습니다. 김순자님도 콧골이가 아주 심했고 시간당 23번이나 무호흡이 일어났어요. 이 정도면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베개를 7cm 정도 높이고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으로 바꾸자 무호흡이 시간당 8번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술이나 야식은 무호흡을 훨씬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반찬 속에 숨어있는 당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성인의 하루당 섭취량 중 무려 47%가 반찬 양념에서 나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김순자님은 멸치볶음 만들 때 물엿을 1스푼 넣으셨고 장조림에는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2스푼이나 쓰셨어요. 조림 생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다 저녁에 드신 당이 밤새 5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 천천히 흡수되면서 새벽 혈당을 끌어올린 겁니다. 특히 물엿 같은 액상과당은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설탕이나 물엿 대신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로 맛을 내세요. 멸치볶음도 마늘과 참기름만으로 충분히 고소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주만 드시면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맛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식후 30분 동안 뭘 하느냐입니다. 저녁 먹고 바로 앉거나 누우면 혈당이 소비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서울대 의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전단계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한 결과를 보면 저녁 식후에 단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평균 24% 낮아졌습니다. 김순자님도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2시간씩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걸 가벼운 산책으로 바꾸자 식후 2시간 혈당이 162에서 122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40mg이나 차이가 났어요. 식사 후 30분 안에 10분에서 15분만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도 됩니다. 혹시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습관, 오늘도 반복하셨나요? 여기까지가 아침 혈당을 올리는 5가지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저녁에 뭘 먹느냐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김순자님이 실제로 드신 저녁 식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순자님한테 제가 딱 2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녁국과 식후 15분 걷기. 이 2가지만 바꿨는데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40mg 떨어졌어요. 국이 뭐길래 이렇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100g당 35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김순자님이 이 국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28mg 낮아졌습니다. 건미역을 불려서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 4컵을 붓고 두부 반모를 넣어서 10분만 끓이면 됩니다. 국간장은 1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짜면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킵니다. 스웨덴 룬드대 연구팀이
당뇨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한 결과 브로콜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공복혈당이 평균 16mg 낮아졌습니다. 김치를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브로콜리 한 송이를 잘라서 넣고 물 4컵을 부어서 15분 끓이면 됩니다. 김치찌개보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은 훨씬 풍부합니다. 김순자님은 이 두 가지 국을 번갈아 드셨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미역 두부국,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브로콜리 김치탕, 일요일은 자유롭게 이렇게만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후 정확히 15분을 걸으셨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셨어요. 이 두 가지만 바꿨는데 2주 만에 155였던 공복 혈당이 115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순자님한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혈당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님이 바꾼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잠자는 자세였습니다. 베개를 7cm 높이고 옆으로 누워서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콧꼬리가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확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정말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3가지였습니다. 반찬 속 설탕 빼기, 식후 15분 걷기, 옆으로 누워 자기. 이 3가지만 바꿨는데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55에서 115로 떨어진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혈당이 150 이상으로 높아지고 당뇨약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새벽에 잠을 설치고 악몽에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게 3년 동안 계속되면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김순자 74세님처럼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40mg 떨어집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당뇨약 용량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합병증 위험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반찬 만들 때 설탕이나 물엿 대신 다진 마늘과 참기름으로 맛을 내세요. 멸치볶음도 마늘과 참기름만으로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정확히 15분을 걸으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만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그 작은 걸음이 내일 아침 혈당을 40mg 낮추고 밤에 깊은 숙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잡는 밤 9시 전 루틴을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뭘 하느냐가 혈당과 숙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베개 높이는 정확히 몇 센티가 좋은지, 잠들기 전에 마시면 좋은 차는 무엇인지 그 모든 비법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첫 실천 계획을 남겨주세요. 아침 공복 혈당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 건강한 혈당 관리 시작해봅시다.